안녕 여러분, 즐거운 사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금속 활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이제 고려의 찬란한 그런 문화 기술들을 배웠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는 팔만 대장경을 배웠었고 그 전 시간에는 고려 청자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오늘은 금속 활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또 금속 활자가 얼마나 고려의 뛰어난 기술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오늘 배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활자를 살펴보며 고려의 기술과 문화를 알아봅시다. 자, 고려 시대에는 목판 인쇄술뿐만 아니라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도 발달했다. 금속 활자를 만들려면 높은 온도에서 금속을 다루는 기술, 활자를 판에 고정하는 기술이 필요했다. 금속 활자로 인쇄하려면 먹과 종이를 만드는 기술도 함께 발달해야 했다. 금속에는 먹이 고르게 묻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금속 활자를 인쇄하기에 적합한 먹을 연구해야 했다. 또한 금속 활자로 인쇄하면 금속의 날카로운 면에 종이가 찧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견딜 수 있는 질기고 강한 종이가 필요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고려는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고려시대의 금속 활자, 글자의 면, 앞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성 지역에, 개성은 지금 오늘날 북한에 있죠. 개성 지역의 무덤에서 출토된 고려시대의 실물 금속 활자이다. 현재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금속 활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라고 하네요. 자, 뒷면 이렇게 생겼대요. 뒷면은 활자의 뒷면이 움푹 파여있는 까닭은 금속 활자에 사용되는 구리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구리를 아끼려고 뒤에를 이렇게 좀 깎아놨나봐. 마치 우리가 과자를 살 때 질소 포장이 엄청 과대하게, 과자 양은 요만큼인데 이렇게 과자 봉지는 빵빵한 것처럼. 넘어가 볼게요. 자, 목판 인쇄술은 같은 책을 많이 인쇄하는 데는 효율적이었지만 나무에 글자를 새기다가 중간에 글자가 틀리면 새 나무에 처음부터 다시 새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목판 인쇄술은 목판은 하나가 통인 거야. 통이어가지고 한 글자 틀리면은 막 100글자 중에 99번째 글자를 쓰다가 틀렸다 그러면은 싹 다 갈아엎고 새로 다시 파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겠지. 근데 저 읽어볼게요. 또 목판은 제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갈라지거나 휘어지는 나무의 성질 때문에 보관하기 어려웠다. 이 나무라는 특성상 이게 몇 년 있으면 좀만 습기가 많이 차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나무가 형태가 틀어지기도 하고 나무의 곰팡이가 슬어서 나무가 이렇게 삭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반면 금속 활자는 판을 새로 짤 수 있어 여러 종류의 책을 만드는데 효율적이었으며 금속으로 만들어져 쉽게 마모되지 않고 보관이 쉬웠다. 그러나 금속 활자 제작술의 발달이 정보의 생산과 유통으로 이어지지 못해 사회 변화에 끼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금속 활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글자 단위로 서로 끼워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자가 중간에 틀려도 그냥 그 한 글자만 버리고 다시 파면 되니까 그게 장점이었고, 아무래도 나무에 비해서 잘 형태의 변형이나 이런 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속이 좀 더 단단하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속 활자의 제작 과정을 보자면 밀랍자 새기기, 밀랍은 꿀벌이 벌집을 만들 때 분비하는 물질. 밀랍 활자 만들기, 샘물 붓기, 금속 활자 만들기, 조판하기, 인쇄하기. 그러니까 이제 밀랍자를 이용해서 글자의 모양을 만들고 그 밀랍자에다가 쇳물을 부어서 이제 금속 활자를 만드는 거죠. 금속으로 된 글자를. 그래서 조판하는 거는 글자를 서로 엮어서 이제 판을 끼워 나가는 과정까지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쇄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 다음 53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금속 활자 인쇄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직지심체요절이다. 직지심체요절은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깨달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본래 상하 두 권인데 현재는 하권만 전해진다. 직지심체요절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제 이 직지심체요절, 우리나라의 문화재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고 해요. 대단한 거죠. 상하 두 권 중에 현재 한 권만 남아있다고 하고요. 이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제작된 거이기 때문에 이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아쉬운 거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대.
왜냐면은 이때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서구 열강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권은 막 유럽인들이나 아니면은 일본 그런 나라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물자들을 뺏어가고 약간 일본한테 식민지화도 당했었고 이제 서구 열강들한테는 그런 이권들을 막 빼앗아가는 약간 불평등한 조약도 많이 맺었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때 문화재도 많이 뺏긴 거예요. 문화재들이 막 가져가고 이랬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문화재인데 프랑스에 있다는 거죠. 되게 억울하지. 그러니까 언젠가는 꼭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이건 누가 봐도 우리나라 문화재니까. 자, 금속 활자로 인쇄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목판본과 금속 활자본 차이점이 있다고 해요. 자, 금속 활자로 인쇄한 글자는 목판으로 인쇄한 것보다 먹의 색이 진하지 않고 한 면 안에서 진한 부분과 옅은 부분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목판본보다 금속 활자본이 조금 덜 진한 느낌, 군데군데 이렇게 덜 찍힌 부분도 있고 이런 느낌이 있네요. 활자가 거꾸로 들어간 부분이 있대요. 이렇게 그거는 금속 활자는 판에 활자를 넣어서 찍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활자가 거꾸로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아까 말했었죠. 금속 활자는 글자 단위로 서로 하나씩 만들어서 끼워 넣어서 조판 과정을 거쳐서 활자를 완성시켰다고요. 그 과정에서 활자를 끼우는 과정에서 서로 반대로 끼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웃지 못할 재미있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금속 활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금속 활자를 살펴보면서 역시나 우리 고려의 기술 얼마나 뛰어났었는지 알아보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금속 활자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누가? 고려가. 그게 즉지심체 오절이었고요. 너무나 아쉽게 그 즉지심체 오절은 지금 프랑스 도서관에 있다는 거. 이렇게 고려의 금속 활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조였던 조선을 공부하면서 또 재밌는 사회 시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어때요? 선생님 머리 잘랐는데 괜찮아요? 나이 들어 보인다고요? 따라오세요.